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우성 PD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과 점점 복잡해지는 IT 인프라 때문에 가뜩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백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운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구해줘 IT 인프라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백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독형 백업 서비스 품위를 오픈한 더 품의 안승란 대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특정 벤더의 백업 솔루션 중심의 구독 서비스가 아닌 중소기업별로 맞춤형 백업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각 솔루션이나 하드웨어라든가 서비스들이 나름의 차별성을 갖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동일해지거든요. 고객이 보기에 얘하고 차이가 뭐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축으로는 가격이 오픈이 돼요. 네. 누구나 다 가격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차별화된 포인트는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가 이제 큰 차별화된 포인트고, 또 큰 축으로 하나로 보면은 라이센스 정책이 벤더에서 이제 구독형으로 다 바꿔가는. 베리타스만 해도 올해 7월부터 구독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체계가 좀 바뀌다 보니 이제는 서비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IT 쪽에서 이제 백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본업에 집중하시라. 하시는 일들에 집중을 하시고, IT는 관리 중심으로 가시고, 운영은 분야별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셔라. 사실은 이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칙이라든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질문하셨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저희만 하더라도 유니트랜드라는 솔루션을 주로 하고 있지만, 고객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넷백업이라든가 뭐 빔이라든가 혹은 뭐 OS 백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오픈소스를 가져다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맞춤형, 고객 맞춤형으로 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이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좀 생각이 왜냐면 듭니다. 이게 뭐 비즈니스 환경도 그렇고 IT 환경도 그렇고 너무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변하고 복잡해지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대응이 쉽지 않으니까. 네. 특정 솔루션으로만 커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그렇죠. 또 빨리빨리 변하고 그죠? 맞습니다. 네, 예측이 안 되고 네. 미래가. 이제부터 중소기업이 백업 구독자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랜섬웨어 대응, 백업 복잡성 대응, 가성비 관점으로 구독자 백업 서비스 품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랜섬웨어는 사실 이제 보안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뭐 침입 탐지라든가 뭐 방화벽이라든가 뭐 DB 암호화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로 막는 것이 최선이고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리 막아도 100%가 없는 거죠. 100%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뚫리게 되거든요. 그럼 최후의 보루로 내가 뚫렸을 때 복구할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에도 데이터 근거 사업이나 랜섬웨어 사업에 이제 백업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랜섬웨어를 차단하거나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안 솔루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최선이긴 하지만 차선책으로 혹은 제2의 준비 사항으로 백업도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랜섬웨어에.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네. 서울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 제가 직접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이제 랜섬웨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고객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지나가니까 지역에 있는 SI 업체가 가서 뭔가 컨설팅 슈룩 하면서 랜섬웨어를 하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보안 쪽으로만 쭉 하고 백업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런 백업들 예산을 그냥 보안 소프트웨어로 다 사버렸구나.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예산으로 보안도 하고 이제 백업도 하고 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이제 랜섬웨어니까 보안 솔루션으로 다 네네. 하고, 오케이. 백업은 솔루션보다는 나스 사면 나스에서 이제 백업할 수 있는 일부 백업, 데이터 백업 정도 기능이 있으니까 나스를 해서 백업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네. 고객사에서 2년 만에. 지지난주에? 네. 방송하기 2주 전에? 이게 아주 그래서- 극적으로 그 예. 방송을 위해서 온 것처럼.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자료 만들었다 회사는 이제 네. 추가를 한 건데 네. 그래서 네. 아픈 손가락이면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네. 요 구성들을 해서 그대로 보내드렸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나스로 하게 되니까 아니, 이제 그 회사가 랜섬에 걸린 거예요? 랜섬에 걸려 이제 2년 전에 걸렸고 네. 지금은 걸렸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네. 고객 이제 오케이. 정보니까 모르겠고 이제 니즈는 백업 보안은 보안대로 다 했는데 백업은 나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내 솔루션이 아니고 내가 백업의 전문가는 아니고 또 나스를 판매하는 업체는 나스를 팔았지 백업 기능이 있으니까 쓰세요라고 했지 관리를 아무도 안 해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백업 속도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복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백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린 거는 이거는 서비스 기능이 있는 거는 1차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이거는 이제 나스는 데이터 백업만 가능한데 앞서 이제 워크로드 백업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OS나 어플리케이션도 통째로 백업을 해서 복구를 좀 빨리 쉽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업 솔루션을 쓰시고 나스는 도입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버리면 아깝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DR로 솟아나는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스는 기존에 이제 또 다른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DR 개념으로 솟아날 하셔라. 이게 저희가 이제 기능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제일 크게 생각하셨던 거는 그 현재는 데이터만 백업을 하고 있는데 OS까지 이미지 백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윈도우하고 리눅스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유닉스 기반이었을 때는 변경되는 DB 데이터만 변경이 되고 시스템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동안 변화하는 게 없는데 윈도우 리눅스는 패치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죠. 서비스 백 올라가고 또 웹와스 DB가 여러 대가 연동해서 돌아가고 복잡스럽거든요. 그 데이터만 복구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로 복구되는 게 아니라 OS 깔고 DB 깔고 서비스 백 올리고 패치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OS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통합해서 백업을 하고 그 복구도 통합해서 하고 싶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를 하다 보니 아무도 관리를 안 해준다. 이 내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솔루션을 이용한다면은 어찌됐든 저희가 판매를 하든 저희 파트너가 판매를 하든 하면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하게 되니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소규모는 사실은 되게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없으세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을 제일 많이 낮추는 게 이제 핵심 관건이라 저희가 낮추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요 세 가지 안이에요. 그래서 솔루션도 저희가 일부 기능들이라든가 뭐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고요.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관리를 하고 저장을 하는 미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요즘 이제 미니 PC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키오스크라든가 24시간 써놔야 되는 데인데 그렇겠네요. 소규모로 해서 죽지 않는 PC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미니 PC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미디어 가격도 낮추고 솔루션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체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형은 고객사 데이터를 저희 푼클라우드로 다이렉트로 용량이 적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구축형은 저 미니 PC 기반의 백업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고객사에 구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혼합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업 3일 법칙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미디어 3개에 데이터 3개를 서로 다른 미디어 2개 하나는 원격지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월 이런 가격 체계를 좀 가지고 서비스를 좀 이 출시. 서비스는 언제 처음 오픈하신 거예요? 언제? 11월 1일 날
공식적으로. 11월? 올해 네, 올해 11월 1일 날. 오, 이번 달이네요. 얼마 안 됐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따끈따끈. 이미 고객들이 있으신가요? 고객들은 한 4군데 오, 이미 벌써?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매일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 리포트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복구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이런 서비스 어떻게 이제 지금 보면 백업을 그동안 이제 제대로 안 한 기업들 되게 많다 했잖아요. 네. 보통 그런 기업들이 뭔가 해야지 하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니면 기존에 백업을 하다가 뭔가 옛날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시작하는 단계로 보면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백업을 하셨던 고객들이 서비스로 전환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백업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고객들은 그래서 하는데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비용을 좀 절감할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거의 절대 다수의 상당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식이 없으시는 데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고 요 정도 돈으로 할 수 있네. 이거 뭐 우리 인건비 사람이 이걸 하느니 이분은 자기 본업을 하시고 네네. 관리만 하시면서 백업 서비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뭐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 다 있다 가격이 다 있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 얼마 정도 월 비용 얼마 정도 내는 거 같은 거예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했을 때, 클라우드만 했을 때. 클라우드만 좀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10만 원? 네. 오. 월 그래서- 10만 원이면 그도 뭔가 이게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거. 사이즈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용량이 큰 건 아까 전 권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웬 구간에서 데이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 200기가 내에, 200 최대 1테라 이내. 1테라이네. 네. 뭐 중소형 경우에는 데이터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예, 리드하는 맞습니다. 데가 아니라면 1테라 월 10만 원. 네. 그래서 월 10만 원 중소기업도 그렇게 커다랗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 용어로 하는 건 백업 서비스의 대중화라는 표현을 좀 써서 네.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조사해 보면은 이 휴대폰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월 12만 원씩 나가고 직장인들이 커피 마시는데 14만 원을 쓴대요 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커피 마시고 휴대폰 요금이 이제 한 네네. 1, 20만 원씩 쓰는데 기업의 소중한 데이터를 월 10만 원 내고 백업을 하겠다. 이건 전 충분히 의지만 그렇죠.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또 랜섬웨어도 있고 그럴 때 네, 그쵸. 좀 그래도 발 뻗고 좀 잘 수도 있고. 소용량 데이터 백업이 아닌 대용량의 데이터 백업 관련 덕품의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소용량 데이터 백업을 위한 구독제 백업 서비스 품위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메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서 클라우드 DR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사전에 체크해 봐야 될까요? 저희가 네. 이제 백업을 하다 보면 POC도 많이 하고 백업을 한 걸 클라우드에서 복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POC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우린 다 돼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돼.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는 인프라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렇죠. 라이센스 정책도 틀리고 언어가 다르죠. 언어도 틀리고 한국어와 미국어죠. 똑같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C를 쓰는 데도 있고 뭐 이런 API 구조라든가 이게 다르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큰 일인데 백업을 받아놓고 DR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살리겠다?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의 IT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네. 네. 전문가의 도움이 있더라도 DR을 4시간 이내에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렇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권장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설사 여기다 DR을 해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살렸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서비스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망가졌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거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무지 비싸거든요. 아,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돼서 다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소산만 한다던가 살렸을 때 그거를 다시 가져오는 데 있어서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그럼 아웃바운드 해서 비싸다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도대체 감이 안 오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겁니까? 뭐 얼마일 때 얼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해가 딱 느낌이 딱 올 거야 느낌이. 저도 비싸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또 이거 클라우드라는 워낙
가변 그러니까 변수가 많으니까 알아요. 근데 저희 고객 중에 한 군데가 테스트로 음.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이제 온프라미스 백업을 구축했고 네.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백업을 한번 직접 당겨보겠다 네. 하셔서 한 200~300기가 데이터를 어. 백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클라우드에 있는 걸 저희 오케이. 온프라미스로. 네. 근데 그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더 나왔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강매할 수 있으면 네. 근데 그게 계속 과금이 되는 거예요. 풀 백업하고 증분 백업하고 풀 백업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권장을 하지는 않고. 근데 고객에 따라서는 이게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